정미숙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 지수가 좋은 집안의 사윗감을 만나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강현우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개발회사 후계자였고 사업가로서의 명성도 꽤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숙은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랬어요. 결혼식장에서 미숙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키운 딸이 이제 훌륭한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게요. 강현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강현우의 어머니 박 여사는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미숙을 향한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미숙은 그런 감정을 무시하려 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자신을 달래며 말이죠.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강현우는 지수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박 여사도 표면적으로는 정중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어머니,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해서.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딸의 부탁에 미숙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으니까요. 그렇게 지수가 아이를 출산한 후 미숙은 거의 매일 사위집에 출근하듯 다니며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 집 방식이 있으니까요. 처음엔 사소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현우의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어 갔어요. 손주를 돌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미숙의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집안 청소가 미흡하다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처가에서는 이렇게 애를 키우나 봐요. 버릇없이 크겠네요. 강현우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참았어요. 박 여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죠. 제대로 된 김치 하나 못 담그는 처가댁이 무슨 애를 본다고 그래요? 우리 손자 버릇 다 버리겠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숙의 마음은 조금씩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뎠죠.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 밥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생활은 포기한 채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시어머니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을 마치 하녀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는 손님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딸 지수가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미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딸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 강현우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다면 이제는 미숙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듯했죠. 특히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그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애를 키우면 안 됩니다.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우리 집 규칙대로 해야죠. 미숙은 마음이 상했지만 딸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손주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미숙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한 금반지였죠. 하지만 강현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걸로 준비했으니까. 미숙의 선물은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은근히 미소 지었죠. 지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 앞에서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감싸지는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슬그머니 미숙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남편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딸. 어려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강현우는 회사 일이 꼬일 때마다 지수에게 화풀이를 했고 미숙이 집에 있을 때도 거리낌 없이 딸을 무시했어요.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저렇게 된 건 다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애는 또 왜 저렇게 버릇없이 키우고 있어? 시댁 체면 좀 생각해. 지수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미숙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은 강현우의 사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어요. 강현우는 이제 집에서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집안에서 뭐 좀 도와줄 수 없어? 당신 어머니는 매일 와서 밥만 먹고 가면서 우리 형편은 생각 안 해? 지수는 그런 남편의 말에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매일 손주 봐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이런 때 네가 좀 나서서 처가에서 도움을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숙은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위의 속셈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참았습니다. 딸과 손주를 위해서였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미숙이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아파 잠시 쉬고 있을 때 강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왜 말이 많아요? 손주 봐주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숙은 얼어붙었어요. 얹혀 산다니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얹혀 사는 것이었나요? 그 순간 미숙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미숙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강현우가 화가 나서 팔을 휘둘렀고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지수는 충격에 눈물을 쏟았고 박 여사는 차가운 눈길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부서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미숙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강현우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지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내가 할게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괜찮아, 내가 같이 치울게. 그날 밤 미숙은 딸의 집을 나서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사실 미숙은 그저 평범한 주부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죠.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일에 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몰락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미숙은 어린 지수를 홀로 키웠어요. 사업을 하던 시절의 날카로움과 판단력, 그리고 숨겨왔던 인맥.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 김종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종현 씨, 오랜만이네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제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김종현은 과거 미숙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 담당자였고 지금은 유명 투자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기꺼이 만남을 약속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미숙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김종현은 미숙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현우. 강부동산개발 사장 말이죠? 요즘 시장에서 평판이 좋지 않던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회사 자체는 가치가 있어요. 다만 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위기에 처한 거죠. 미숙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투자 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숙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정말 확신하세요?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김종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 딸과 손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니까요. 미숙은 자신의 투자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어요.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수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숙은 딸에게 조언했어요. 지수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지금은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마. 내가 이겨야 해. 엄마가 도와줄게. 지수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생 온순하고 참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에는 강인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은 김종현의 도움을 받아 강현우의 회사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미숙은 옛 사업 감각을 되살려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미숙은 과거 무역업을 하며 알게 된 해외 바이어들과도 연락을 재개했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미숙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미숙 씨 정말 놀랍네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일본 투자자 다나카의 말에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의 투자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강현우의 회사 지분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강현우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꾸준히 누군가가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뿐이었죠. 한편 미숙은 여전히 매일같이 사위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강현우와 박 여사의 무시는 계속되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의 회사 상황과 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죠. 어머니,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좀. 강현우가 처음으로 미숙에게 도움을 청한 날, 미숙은 모른 척 대답했어요. 강서방 무슨 얘기인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나? 강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처가에서 자금을 끌어내보려 했지만 미숙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수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제 회사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있거든요. 미숙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내가 도울 일이 있음 좋을 텐데 미안하네. 그날 이후 강현우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지수에게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했고 미숙에게는 아예 말을 걸지도 않았죠. 손주를 돌보는 일조차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김종현의 도움으로 이제 미숙은 강현우 회사 지분의 18%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투자자 다나카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씨, 우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강부동 상개발을 인수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미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외부 투자자와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결국 미숙은 다나카의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나카 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최종 결정권은 제가 갖고 싶어요. 다나카는 미숙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귀하의 사정을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미숙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강현우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입했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회사가 서서히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었죠. 한편 지수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었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여전히 지수를 무시했어요. 애 하나 잘못 낳아놓고 뭐라도 잘해야지. 이게 다 내 집안 탓이야. 현우가 이렇게 된 것도. 박 여사의 그런 말에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현우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하지? 강현우는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때 김종현이 연락을 했습니다. 강 사장님, 저희 미래투자에서 귀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시겠어요? 강현우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김종현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미래투자가 바로 미숙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사회 당일 미숙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세련된 정장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강현우와 다른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 들어가자 모두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강현우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미래투자의 대표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현우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어떻게? 미숙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회사 지분의 35%는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강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미숙의 이름으로 된 주식 보유 현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미숙은 천천히 강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무시당하던 장모가 아니라 내 회사 대주주로 왔다. 그 말에 강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숙은 이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강현우 씨, 지금부터 회사의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안건은 당신의 해임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해임이라니.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제 회사입니다. 제가 일군 회사라고요.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제 회사예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경영 능력이 의심되는 CEO는 교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강현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강현우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이건. 강현우가 말을 더듬는 사이 미숙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려고 해요. 무슨 기회요? 이 서류는 당신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담고 있어요. 첫째, 내 딸과 손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 둘째,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중요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 셋째, 박 여사의 회사 업무 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것. 강현우는 서류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지만 회사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내 딸과 손주 그리고 나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강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회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미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일 아침 우리 딸의 집에서 만나요.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싶네요. 미숙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강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지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리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길 바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수는 남편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 안 가고. 강현우는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강현우의 회사 주식을 매입했는지, 어떻게 대주주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지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더 이상 너와 우리 손주가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현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사업 실패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렇다고 내게 이렇게 대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강현우는 미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었어요. 하녀처럼 대했고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숙은 강현우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강서방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아팠어요.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강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어요. 그때 손주가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미숙이 아이 방으로 향했고 지수와 강현우는 침묵 속에 남겨졌어요. 미숙은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박 여사가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지수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박 여사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돈, 앉으시겠어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박 여사는 미숙의 침착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강현우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장모님은 이제 우리 회사 대주주세요.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떻게 이 여자가? 미숙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제가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하신다면 서류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녀처럼 취급했던 시골 출신 장모가 갑자기 아들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니 도무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교활하군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죠?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그저 딸과 손주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사돈과 사위가 보여준 태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박 여사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현우를 완전히 망치게 할 건가요? 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만약 그가 진정으로 변하고 딸과 손주를 존중한다면 저는 그를 지원할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행동한다면 회사는 제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와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장모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변할게요. 약속드립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테니까. 그날 이후 강현우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는 지수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미숙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와 상의했죠. 박 여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숙을 적대시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녀의 진심을 간파했죠. 몇 주 후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숙은 회사의 새로운 경영 방향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강현우는 미숙의 제안에 동의했고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미숙의 경영 방식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편 지수는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억눌려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엄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사위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지수는 어머니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현우는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더 이상 지수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이를 돌보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숙에게도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숙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후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강현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현우 씨, 난 당신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요. 강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장모님.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숙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회사 지분의 15%를 당신에게 돌려주는 계약서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앞으로도 지수와 손주를 존중할 것. 둘째, 회사의 중요 결정은 계속해서 이사회와 상의할 것. 셋째, 당신 어머니가 회사 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것.
강현우는 미숙의 조건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변하고 싶었어요. 아내와 아이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약속드립니다, 장모님. 정말로 변할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그날 저녁 미숙은 지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딸은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시고.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수야. 지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미숙이 얼마나 강인한 여성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미숙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강현우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남편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박 여사는 아들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집을 팔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여사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점차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고 손주도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강현우 역시 변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죠. 미숙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사위의 변화가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변화가 진심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었죠. 어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러 가면 어떨까요? 강현우의 제안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죠. 식사 자리에서 강현우는 미숙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요. 사실 처음에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아내와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말이에요. 미숙은 강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강현우 씨.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증명할게요. 그 후 몇 달 동안 강현우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지수를 존중하고 배려했으며 아이를 돌보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미숙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더 나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상처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미숙을 찾아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미숙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이니? 사위가 많이 변했는데.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요. 매일 그 사람을 보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요. 더 이상 그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요.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어떤 결정이든 엄마는 내 편이야.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미숙은 딸의 결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얼마나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할 생각이니?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디자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프리랜서 일부터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제 스튜디오를 갖고 싶어요. 미숙은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멋진 계획이구나. 엄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강현우는 지수의 이혼 결정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지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떠날 거야?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당신은 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변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거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부모로 남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강현우는 지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아이의 양육권은 지수가 갖대 강현우에게도 충분한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어요. 미숙은 이 모든 과정에서 지수와 손주를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고 손주를 돌보는 일도 기꺼이 도왔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미숙은 강현우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회사 일로 만난 것이었지만 미숙은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싶었어요. 강현우 씨, 앞으로 내 딸과 손주를 어떻게 대할 계획인가요? 강현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혼했지만 좋은 부모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장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미숙은 강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 안타까웠죠. 강현우 씨, 난 당신을 용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떤 여성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특히 그 여성의 가족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강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회사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경영한다면 더 많은 지분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했습니다. 지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조금씩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엄마, 이제야 제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딸. 내가 행복한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녀는 이제 사업가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고 과거의 업무 능력과 통찰력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강현우의 회사는 미숙의 지위 아래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